네,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시 공개방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준비한 주제는 부채가 먼저인가 경기부양이 먼저인가 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에 관련된 주요한 이제 경제지표 또한 미국의 주요한 경제 지표를 좀 비교해 보는 시간이에요. 이 주택이라는 것은 전세가 됐던 렌트가 월세가 됐던 매매가 됐던 경제 활동을 하는 성인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분 대출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러한 대출을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기, 그리고 이와는 다른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현재까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차이점들과 향후에 다가오는 방향성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얘기 오늘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안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부채가 먼저인가 경기부양이 먼저인가, 1월 17일 날 이제 국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의 차기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 이 바이든 정부가 이미 정식적으로 이제 취임식을 하기 전에 경기부양 정책을 내놓았죠. 그래서 약 1조 9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2,096조 원에 달하는 경기부양 재정 정책을 발표를 했고, 다음 달에 또다시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와 같이 세금, 세입, 세출에 관련된 재정 정책을 재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부채가 증가할 뿐이 없죠. 근데 이 부채, 바이든 정권이 부채가 증가함에도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와 비슷하게 재정 확대로 나가는 게 옳은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바이든 정권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금리가 제로인 상황에서 지출을 늘리면 부채가 증가하지만 국내 총생산이 더 증가해 GDP 대비 부채를 낮춘다며 이와 같이 재정 확대를 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GDP 대비 부채를 낮추게 된다. 부채는 증가되게 되지만 이 내용을, 이 언론에 보도된 말을 우리는 이미 지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공개방송에서 살펴본 바 있죠. 바로 이 지표가 앞서서 살펴본 언론에서 보도했었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그러한 현상에 해당하는 그런 지표예요. 여기에 이제 빨간 선으로 나타난 게 미국의 모기지 금액이에요. 모기지 절대 금액이고, 2013년도서부터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 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이와 같이 절대 금액인 모기지 절대 금액이 절대 금액 규모가 증가되기는 했지만, 여기 이제 파란 선으로 나타낸 건 앞서서 이제 언론에서 언급을 했었던 미국의 GDP 대비 이 모기지 금액이에요. 모기지라는 저 부채는 절대 금액의 증가는 되게 됐지만 미국의 부가 증가되게 되면서 전체 미국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부 대비 모기지 금액 비중은 하향 안정세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바이든 정권도 경기 부양을 해야지 되고 경기 부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부채가 증가될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이 GDP가 증가되는 정책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되더라도 GDP 자체, 분모 자체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낮아지는 현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지난 공개 방송에서 이제 시각 자료로 보지 않았었던 새로 추가된 시각 자료예요. 똑같이 빨간색 선은 대한민국의 모기지 금액이에요. 부동산 호경기 주기가 시작된 2013년도서부터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모기지 금액 자체 절대 규모가 증가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2017년 5월 이후 이와 같이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모기지 금액 절대 규모가 증가되어져 왔죠. 근데 다른 점이 있죠. 미국은 파란 선으로 나타낸 GDP 대비 모기지 금액 자체가 하향 안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대한민국은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
바로 얘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분모, 분자예요. 이 값이 낮아진다는 것은 분모가 커진다는 것이고, 얘가 높아진다는 것은 분모가 커지지 못하고 분자만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보게 되면 분모에 들어가는 GDP, 미국은 부동산 호경기 주기가 시작된 2013년도 이래 이와 같이 GDP 절대 금액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현상,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직전까지 증가되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은 부동산 경기가 개선됨에 따라서 부 자체가 증가되어 왔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미국의 절대 GDP 금액이 증가되고 부동산 호경기 주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부가 증가되는 현상이 진행되어 왔죠. 근데 달라진 것은 바로 2018년을 마지막으로 2019년도서부터 대한민국의 절대 GDP 규모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즉, 앞서서 이제 살펴봤었던 이 분모에 들어가는 GDP가 2018년을 상한 수준으로 감소되게 되자 여기 파란 선으로 나타낸 이 대한민국 GDP 대비 모기지 금액 비중이 더 격하게 이전보다 둔화되었던 상태가 더 격해지는 상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즉, 이러한 경제지표의 현재의 다른 모습을 만든 것, 미국과 대한민국의 GDP 대비 모기지 금액 비중이 다른 모습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이 설정한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이 2017년 5월서부터 미국과 달라졌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다른 경제 정책이 미국과 다른 경제 정책이 대한민국에 진행되어 왔었고, 그 경제 정책이 설정한 경제 방향성이 미국과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은 현재도 코로나19가 발생되게 되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해 왔죠. 물론 대한민국도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해 왔지만,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은 트럼프 정권이 됐던 바이든 정권이 됐던 부채가 증가되는 것은 don't care.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이것이 의사결정의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의사결정의 최우선순위는 분모에 들어가는 GDP 전체를 키우는 관점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서 코로나19로 미국의 실물 경제가 멈춰섰었던 2020년 4월 이후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 재정 확대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서 이와 같이 미국 경제의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하향 안정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주요 언론들에 보도되는 주요한 내용들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가계대출 규제, 신용대출 규제, 마이너스 통장도 막아야 돼, 주택가격이 대출받아서 버블, 투기로 상승하는 것이고, 최근에 동학개미, 서학개미 등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에는 이와 같이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을 받아서 투기를 하는 개인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가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책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현재는 코로나19 특수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장 파월 의장은 부채에 연연하기보다는 부채가 증가되더라도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기부양 정책이,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 일정 규모 이상의 경기부양 정책이 지속되는 데 관점을 두어야지 된다. 근데 이 상이한 미국과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말해주고 있죠. 미국은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율도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하락세, 침체세가 진행되어 왔죠. 2020년 기간에 대한민국 실업률은 미국과 달리 2020년 4월 이후에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즉,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에서 의사결정, 정책 의사결정의 최우선순위가 부채냐 아니면 전체 부의 증가인가, 이 두 가지를 상충되는 걸 놓고 고민을 해야지 되고, 세계경제의 표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미국, 글로벌 유동성 증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중앙은행장은 부채가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아님을, 국가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됨을, 왜냐?
전체 부가 증가되게 된다면 부채가 증가되게 되더라도 전체 부 대비 부채 비중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미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부터 국가 전체의 분모에 들어가는 이 GDP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2017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3.2%, 2018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7%, 2019년 대한민국 성장률 2.0%. 코로나19가 발생된 것도 아닌데 단 몇 년 만에 1.2%의 국가 경제 성장률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 GDP 대비 부채를 관리를 하게 되더라도 분모 자체가 작아지게 되니 부채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국가 경제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전체 GDP를 늘릴 수 있는 경기부양정책 쪽으로 부채가 증가되더라도 여기 쪽으로 역량이 총 집중이 돼야지 되는데,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관리를 하더라도 분모 자체가 낮아지게 되니 부채에 관련돼서 더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게 되고 결국 국가 경제가 선순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 실업률 지표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또한 부채 얘기가 나오게 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30년 동안 거래를 하는 많은 물품들 중에서 가장 호가가 비싼 게 주택이죠. 그래서 이 주택 관련된 문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미국은 앞서서 이제 살펴봤듯이 모기지 절대 금액이 2013년도서부터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 주기가 진행된 그 시기서부터 미국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과 많이 달랐어요.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게 미국의 건축 허가예요. 정부에서 승인해주는 이 건축 허가 건수가 2013년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 주기 때 이와 같이 상승 추세, 증가 추세, 즉 이 정책이 유도하는 바는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한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핵심은 유동성 공급을 늘려주는 거고 모기지 금리를 낮춰주는 게 돼요. 그래서 여기 검은선으로 나타낸 게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되게 돼요. 2013년도 이후서부터 꾸준히 모기지 금리를 낮춰서 3% 가까이 낮춰놓게 되죠. 저 3%라는 게 모기지 금리가 미국 경제에서 3% 수준이 되게 되면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단기적으로라도 매우 활성화되는 그러한 임계 수준이 되게 돼요. 이 3%까지 꾸준히 모기지 금리를 낮춰놨죠. 미국은 2013년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 주기가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정책적으로 이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 주기 속에서 국가 전체의 부가 증가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경제의 방향성을 설정해 왔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근데 대한민국은 2017년 5월서부터 새로운 정책이 진행되게 됐고, 부동산 규제 정책이 2017년 6월서부터 진행이 되게 됐고, 그 규제를 강화를 하면서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오고 있죠. 물론 2021년 1월에 와서 주택 공급, 대규모 공급,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공급을 하는 것으로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발언을 하게는 됐지만, 2017년 6월서부터 현재까지 규제가 강화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어떠한 단 하나도 사라지거나 수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같은 기간에 각기 다른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는 상충된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게 된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죠. 이러한 미국의 부동산 정책이 유도한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어떠한가? 이것도 예전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공유를 한번 했던 적이 있죠.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게 미국의 렌트 가격이에요. 그리고 빨간 선으로 나타낸 게 미국의 이제 주택 매매 가격이 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2008년도 세계 부동산 버블 시기에는 이와 같이 부동산 실제 수요인 렌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괴리율이 굉장히 컸어요.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파란색 선과 렌트 가격과 주택 매매가의 갭이, 괴리가 근접하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가주택 소유율, 홈 아우너십이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부동산의 실질 수요에 의해서 주택 매매가가 또 받쳐져서 상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대출을 더 받아서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거주를 위해서, 실거주를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자가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이 높아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현재는 어떠합니까? 2013년도서부터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 주기가 진행되어져 왔고, 이전보다 더 렌트와 매매 가격의 격차가 줄어들어져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홈 아우너십이 증가되는 현상, 특히 코로나19로 미국의 실물 경제가 멈췄었던 2020년에 2019년, 18년, 17년, 14년까지 실적보다도 더 격한 자가주택 소유율 증가가 앞서 살펴본 미국의 부동산 정책이 유도한 바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에이, 이것 보셔. 지금 말한 거에서 잘못된 걸 찾았어. 실물 경제가 멈췄는데 아무리 이 렌트 가격하고 매매가가 격차가 줄어들었고 실질 부동산 수요 때문에 자가주택 소유가 증가된다고 그래도 돈도 벌지도 못하면서 대출을 받아갖고선 이 홈 아우너십을 늘렸다고, 이게 바로 버블이고 경제의 큰 암덩어리요? 아니죠. 저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암덩어리, 부채, 나쁘다, 버블이다 판단하는 지표가 있죠. 네,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영어로는 delinquency rate, 상업은행의 연체율이에요. 상업은행에서 원금을 빌리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갚게 되고, 이거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에 관련된 상황을 나타내는 게 바로 delinquency rate예요. 2013년도서부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가 됐던, 샌디에고가 됐던, LA가 됐던, 피닉스가 됐던, 뉴욕이 됐던, 달라스가 됐던, 서울이 됐던, 상해가 됐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같은 기간에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서 국가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산업 특성이 다르고, 일본에 가면은 빈집이 그렇게 많아요. 주택가격 올라가는 게 말이 돼요.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세계 글로벌 부동산 호황기의 특징은 2008년도와 다르게 수도와 어떤 나라가 됐든지 간에 수도 인근의 수도권이 붐 현상을 만들고 수도권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냉각되는 현상이 차별화된 특징을 갖게 되죠. 같은 기간에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맺습니까? IMF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돈을 안 내고도 2008년 이후로 이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정책을 입안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료를 확인을 해야지 되겠죠. 앞서 말했던 얘기로 돌아가야지 왜 자꾸 말을 돌립니까? 자, 돈을 못 버는데 대출을 받아서 자가주택을 샀습니다. 그게 빵 터지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버블입니다. 딜리컨시 레이스를 보게 되면 미국의 앞서 살펴봤었던 부동산 정책과 2020년 기간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 미국의 실물 경제,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리지 못해서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적극적인 회사채 매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는 중이죠. 또한 이와 같이 상업은행의 딜리컨시의 연체율을 보게 되면 이러한 정책들의 영향을 받아서 2008년 세계부동산 버블 이후에 상업은행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것을 하향 안정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stabilize 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이와 같이 안정세가 진행되고 있고,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책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연체율이 급속도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되면서 경제에 문제를 일으키는 금융 스트레스를 치솟게 만드는 현상을 만들고 있지 않다. 무엇 때문에? 미국의 정책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러한 시기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부동산 경기는 실질 거주 수요에 의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세부적인 특징은 IMF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누구나 무료로 진척 상황을, 저희와 유사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IMF가 조망하는 세계 부동산 경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무료로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수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부동산 경기 현실은 어떠한가? 앞서서 미국은 건축 허가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죠. 근데 대한민국의 전체 GDP가 감소되는 이전과 달리 절대 규모가 감소되는 현상을 만들게 된 2018년도 이후로 이와 같이 주택 건축 허가 건수가 감소되는 이 폭이 더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2017년 6월서부터 새로운 정책이 2017년 5월서부터 진행이 됐고, 2017년 6월서부터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진행되게 되면서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강화되게 되면서 이와 같이 부동산 규제를 하는 첫 번째 순서가 건축 허가를 줄이고 두 번째 순서가 유동성 공급 규모를 일정 수준 밑으로 내리게 되죠. 유동성 공급을 줄였는데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그 규모를 더 줄이게 되고 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부양이 진행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세가 진행되게 되는데 왜 대한민국에선 하락세가 진행되게 되는가? 그 원인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말서부터 주택 매매가가 다시 상승이 되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실질 부동산 수요에 해당하는 월 렌트 가격 지수 자체도 2019년 말서부터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물론 이 주택 모기지 대출 금액은 절대 금액은 증가세가 진행되고 있고 2017년도서부터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서 연 증가세는 2019년까지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지만 2019년 말서부터 다시 이와 같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실질 부동산 수요가 2019년 말서부터 급속도로 치솟게 됨에 따라 매매가를 떠밀어 올리고 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실질 주택 수요에 의해서 모기지 비율 자체가 모기지 금액 증가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다른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핵심은 이와 같이 건축 허가 건수를 줄이는 거가 아니에요. 가장 핵심은 유동성 자체를 줄이는 게 되겠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 주식시장이 유동성을 잘 나간다. 주식시장 잘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기존 주택 판매 경기예요. 이미 만들어 놓은 집 매매하는 게 유동성 증가면 주식시장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동성 자체를 최종적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 규제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인 그런 좀 의욕을 갖게 되죠. 이렇게 2017년 6월서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진행되어져 왔고 이제 2021년 1월에 와서는 주택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리자라고는 했지만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부동산 규제 정책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죠. 이러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만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단상을 이 지표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앞서서 살펴봤었던 대한민국의 GDP 절대 금액이 2018년도서부터 꺾였고 또한 앞서서 살펴봤었던 건축 허가 건수도 2017년 18년도서부터 내려가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바로 같은 기간에 대한민국의 원화 통화 유통 속도가 이와 같이 2018년도서부터 침체되는 현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건축 허가 건수를 줄이더라도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걸 제대로 제어를 못하게 되고 결국은 유동성 자체를 줄이게 되고 유동성을 줄이게 되니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들의 원화 한 단위가 회전하는 속도를 의미하는 원화 통화 유통 속도의 회전 속도가 급속도로 저감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매우 안타까운 점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경험의 법칙상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 0.72에서 0.73이 대한민국 경제가 쉽게 활성화될 수 있는 임계 수준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현재 2020년 2분기에 0.63의 통화 유통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는 말을 했지만 이전에 이와 같은 원화 통화 유통 속도를 감소시킨 규제 정책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신용대출 줄여라, 마이너스 통장 줄여라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제어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미국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이와 같이 미국은 이와 같은 정책에 의해서 상업은행 연체율이 하향 안정세가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게 터져서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대출을 규제를 한다면 그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왜 미국은 상업은행 연체율이라는 것을
중앙은행이 직접 민간 기업들과 그리고 가게들의 대출에 관련돼서 좀 용인하는 그 범위를 허용하는 관점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왜 두 가지의 관점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눈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즉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에서 부채가 정책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우선순위에서 부채가 먼저인 경우와 부채가 먼저가 아닌 전체 국가부를 늘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먼저인 경우에 결과를 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전체의 부를 늘려야 된다. 어떻게? 이와 같이 통화 유통 속도, 경제지표로 측정되는 것은 통화 유통 속도를 임계 수준까지 공급을 확대를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채가 증가될 수도 있고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더 상승될 수는 있지만 상업은행의 연체율이 하향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면 버블이다, 나쁘다, 투기다, 경제 안 좋다 라는 오명을 씌울 수는 없다는 것을 2019년도서부터 동일한 내용 진척도를 오늘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부채가 먼저인가 경기부양이 먼저인가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화 수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마다 늦은 시간까지 평일에 늦은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를 해주시기 때문에 늘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고자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에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